이번 시간에는 우리 객체 지향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객체 지향이요. 이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객체들 있죠. 이런 객체들을 우리 기계 부품처럼 하나의 이제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객체로 이제 만들어서 이런 객체들을 이제 우리가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레고 조립하는 건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레고 장난감 있죠? 그 장난감도 여러 개의 부품들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조립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하더라도 부품들을 조립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듯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그것처럼 객체들을 조립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객체 지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 때 프로그래머를 하면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이제 하나 짜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짤 게 뭐냐면은 쇼핑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가 왔을 때 프로그램한테 얘기하겠죠. 나는 이제 쇼핑몰 그 홈페이지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회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원 탈퇴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로그인 기능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그런 것도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회원들한테 자동으로 이제 문자 날라가게끔 그런 이제 회원 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보기 편하게 어떻게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물건 내가 배송한 거랑 안 한 거랑 구분할 수 있게 어떻게 이제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했을 때 그 결제는 이제 어떻게 되게끔 해주세요. 그런 거. 그런 이제 요구 사항들을 그 프로그래머한테 쭉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내가 요구한 그 요구 사항들을 싹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씩 개발할 거예요.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내가 이제 쇼핑몰을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 아예 쇼핑몰 틀을 팔아요. 그래서 우리 쇼핑몰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쇼핑몰이 다 생긴 게 거기에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포털 사이트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쇼핑몰 그 구조 틀 있죠, 틀 그거 하나 사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회원 관리하는 거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상품 관리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이제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주문 관리하는 거 내가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시스템 하나 사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해서 장난감 조립하듯이 조립을 해서 내가 쇼핑몰을 뚝딱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죠. 이런 객체 지향 기법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그런 방식을 구조적 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그 구조적 기법의 문제점이 이제 발생해서 소프트웨어에 이제 위기가 왔거든요. 그 해결책으로 채택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 객체 지향 기법입니다. 이때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 위기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사회나 트렌드가 이제 빨리빨리 변화하는데 그런 빠른 변화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객체 지향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회사에서 회계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회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그 A라는 회사의 실정에 맞게 그 시스템에 맞게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짰겠죠.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서 또 똑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 주면 돼요? 안 되죠. 왜? 이 회사랑 이 회사랑은 시스템 다르고 사용자들이 요구한 그런 요구 사항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또 이 회사에 가서 또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만들기 시작해야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회계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달래요. 또 그 회사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쪽 회사에서 요구했던 거 이쪽 회사에 요구했던 거 그거랑 또 관계없는 그런 요구사항을 또 얘기해요. 그럼 똑같은 회계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야 된다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빠른 변화에 이제 못 쫓아가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도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듯이 소프트웨어도 그런 형태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객체 지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더하기 하는 기능 있죠? 그 기능을 하나로 만들어요. 또 빼기 하는 기능도 따로 만들어요. 곱하기 하는 것도 따로 만들고 나누기 하는 것도 따로 만들고 다 따로따로 만듭니다.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랬을 때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장난감을 조립하듯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객체 지향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재사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이제 개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지 보수도 쉽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객체라는 말이 나오죠. 요 객체가 뭔지 잠깐만 보고 가자고요. 자, 우리 객체라는 거는 우리 속성이랑 여기다가 이제 행위가 더해진 거, 이 두 개가 모여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이 객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자동차도 하나의 객체예요. 자동차에는 어떤 속성들이 있어요? 자동차의 무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길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낼 수 있는 그 속도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높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의자의 개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의 개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해서 자동차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고, 이 자동차가 이제 할 수 있는 행위요. 일단 자동차는 이제 전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과 행위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의 객체예요. 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눈이 두 개 있죠. 코는 하나 있고 콧구멍은 두 개 있고요. 입은 하나 있고 귀 두 개 있고요. 팔 두 개 있고 손도 두 개 있고 발도 두 개 있죠. 다리도 두 개 있고 몸통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 이제 행위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볼 수 있죠. 냄새 맡을 수 있고요.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집을 수도 있고요. 손에 쥔 거를 놓을 수도 있어요. 해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사람도 하나의 객체예요.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전부 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강아지도 하나의 객체고요. 고양이도 하나의 객체예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의자다, 책상이다, 전화기다 해서 그런 사물들도 전부 다 이제 우리 객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교 가서 이제 새 학기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수강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수강 신청한다. 그런 개념도 하나의 이제 객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명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객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객체라는 거는 뭐하고 뭐가 이제 합쳐진 거다. 속성과 행위가 합쳐진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속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자료 구조 아니면 어트리뷰트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행위를 다른 말로 메소드다, 연산이다, 함수다 그런 말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이제 슈퍼마켓을 이제 제가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그 객체를 이제 하나 만들어요. 사람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요만한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할 때 만약에 직원이 4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객체, 사람이라는 객체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객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한테는 손님들이 이제 와서 이제 뭔가 물건을 사면 이 사람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먼지도 쌓이고 하겠죠. 해서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가게에서 이제 물건이 잘 팔리다 보니까 매일마다 이제 물건들이 새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새로 들어온 그런 물건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객체한테 이제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 주게끔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이 객체에다가 이제 활성화를 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개 인간이라는 이 객체를 서로서로 이제 상호 호환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 가게를 운영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약에 4개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이제 계산하는 그런 기능만 활성화를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명 다 이제 전부 다 계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정리하는 사람도 없고 안내를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도 이 사람이라는 객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만 우리가 이제 활성화를 따로따로 전부 다 이제 시켜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가게가 장세가 너무 잘 돼서 가게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가게가 넓어졌어요. 2배로 이제 넓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직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객체를 또 복사해서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활성화시켜서 이런 객체들끼리 서로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이런 객체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사해 썼죠. 재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더라. 그리고 유지 보수가 쉽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객체 지향이에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은 복잡한 구조를 단계적, 계층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고 병렬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들은 이제 현실 세계를 모형화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됐든 개발자가 됐든 전부 다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객체 지향 주요 구성 요소랑 개념에는 우리의 객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캡슐화라는 것도 있고요. 상속이라는 것도 있고 다용성도 있고 그리고 연관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요 구성 요소랑 개념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객체 지향이 뭔지 그것만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다? 우리가 부품을 조립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객체라는 거, 객체들을 전부 다 이제 조립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기법,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더라. 이 객체 지향 기법은 왜 만들어졌다? 구조적 기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소프트웨어에 위기가 왔다고요. 그 해결책으로 채택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객체 지향입니다. 이 객체 지향은 부품처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확장이 용이하고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구조를 이제 단계적, 계층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멀티미디어나 우리 병렬 처리를 전부 다 이제 지원해주는 게 우리 객체 지향이다. 이 객체 지향은 현실 세계를 모형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객체 지향이에요.